안녕하세요. 조대훈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주제를 뭘 해야 될지를 못 정해서 상당히 좀 유튜브를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했는데 좀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접하게 돼서 이걸로 좀 짧게라도 하자 이렇게 싶어서 제가 오늘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본 여론조사가 얼마 전에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이렇게 그 여론조사 업체인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 여론조사한 결과인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신뢰할 만하다고 보는 게 이게 100% 무선 전화로 전화를 돌렸고 그리고 이걸 전화 면접 형식으로 그러니까 ARS 방식이 아니라 자동 녹음된 거를 자동 응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상담원이 통화를 해서 이렇게 그 여론을 이제 수집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이제 돈도 더 들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봤을 때는 신뢰도도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응답률이 20%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결과를 보고도 현재 여론조사 여러 군데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현재의 시국 또 전국을 정확하게 가장 근접하게 묘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인용하게 됐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정권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된다. 소위 말해서 정권 견제론이냐 아니면 정부 지원론,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야 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서 정권 견제론이 거의 50%, 49.8%가 나왔고 여당한테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힘을 실어줘서 그러니까 국정을 더 힘있게 이끌어야 된다고 응답한 쪽이 이제 37.4%, 12% 갭이 있어요. 저는 지금의 민심이 거의 여기에 이제 근접하고 지금의 민심을 정확하게 이 수치가 드러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다음 이제 수치가 더 저한테 와닿았던 건 뭐냐면 정권 심판론이 50%, 49.78%니까 50%죠. 50%인데 과반인데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면 국민의힘이 죽었다 깨나도 민주당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상태로 가면 현재의 거대 양당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민주당은 200석 근접 그리고 국민의힘은 100석을 조금 넘든지 조금 모자라든지 그렇게 100석 전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믿지를 않죠. 그것도 내부 총질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정권 견제론하고 정부 지원론하고 이미 12% 어떤 데 보면 한 15% 이상 차이가 나는데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민주당 후보한테 투표하겠다는 국민들 동일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응답에서 국민들이 몇 프로가 민주당 후보를 내일이면 찍겠다고 얘기했냐면 33%.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31.2%. 정확하게는 33.1, 31.2, 1.9%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정권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잘못됐고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현재의 국정 운영에서 180도 돌아서야 된다. 이걸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데 그 정권 심판의 도구, 그 칼날로 민주당 리더는 아니다. 이걸 이제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입증이라고 하듯이 정의당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3.3%. 이미 정의당도 이제는 없어져야 될 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3%고 그 다음에 지지할 정당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17.3%. 그 다음에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8.4%. 모르겠다. 무응답한 게 3.7%. 그러니까 거의 25% 이상의 국민들이 투표할 정당이 없거나 투표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적어도 25%의 국민은 제3당의 출연을 바라고 있고 제3당이 출연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할 사람들이 25%는 된다.
현재 민주당 33%, 국민의힘 31% 찍는 국민들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있는, 그리고 얼마 전 혁신위원장이라고 민주당이 임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제가 뭐 실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렇게 천안함이 자폭했다 그러고 거의 막말 수준의 얘기를 했던 완전 이재명 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을 혁신위원장이라고 세우는 이 민주당을 도저히 찍어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이라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론까지 다 합쳐도 3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상당수는, 적어도 5에서 10%는 더 괜찮은 대안이 있으면 국민의힘을 대신해서 다른 당으로 제3이나 4 정당을 찍으려는 사람이 저는 그 33%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리고 31%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33% 안에도 저 윤석열 정권 윤핵관이 지금 이끌고 있고 당대표 뽑을 때 하는 짓이나 지금 김재원이나 태용하는 짓을 보니 내가 민주당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민주당이라도 찍어서 윤 정권 어쨌든 지금 더 이상 독선과 독단, 독주를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33%에 포함되어 있지만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윤 정권을 심판을 하고 견제를 하되 더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당이 생기면 그 당을 찍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민주당 지지층 33% 안에도 적어도 5에서 10%는 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3당과 4당 더 많은 그 대안 세력이 출현할 수 있는 토대는 민주화 이후에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좋은 토대는 없었다. 그러니까 제3당, 4당은 출현한다. 실제로 저도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때가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지금 세력들이 그 신당 창당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이제 가장 많이 접한 게 금태섭, 김종인 그쪽 이제 세력이다 보니까 제가 신당에 조금 현재 좀 돕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주변 분들이 금태섭 그 당을 얘기하는 거냐고 기자들도 그렇고 정치권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제가 신당 쪽에 조금 이렇게 자문도 하고 조언도 하고 참여를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현재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세력들은 여러 갈래가 있어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세력만 한 5개 정도는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금태섭, 김종인, 정확하게는 금태섭이 시작했고 김종인이 좀 거들고 있는 성찰과 모색이라는 단체고 그 계파고 그 계파가 어쨌든 가장 활발하게 좀 여러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참여하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몇몇 단체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진대안 모임이라는 곳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이름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또 청년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하는 그쪽도 지금 국바세 신인규 변호사가 하고 있는 그 조직 있잖아요. 그 조직도 현재는 국민의힘 안에서 당을 바꿔서 국민의힘을 바꿔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될 때는 결국 그쪽도 신당 창당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준석의 사당은 아니지만 이준석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단체가 그 단체고 그 다음에 전진이라는 단체도 있고 반선과 전진이라는 단체 반성 그쪽도 있고 정의당 쪽에서 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갈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신당 추진 세력들이 각자 지금 개문발차를 한 상태에서 통합을 이루려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토대를 누가 마련해 줬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빠르면 총선 이후에 늦어도 다음 대선 2027년 대선 전에는 당이 없어질 거다. 제가 없어진다는 개념은 그 잔존 세력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게 아니라 영남 중심으로 또 극우 중심으로
당을 유진하겠지만 그 당 이름을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은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은 이미 이제 시대가 그렇게 국민의힘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 방향과 인적 구성원들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가 힘든 이제 당이 되어버렸고, 그러면 그 대안 세력으로 민주당이 제대로 서서 도덕적이고 실력을 보여줬다면 민주당 쪽으로 직결해서 그 안에서 이제 선명성 투쟁을 할 건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이미 이 진보가 보통 보수보다는 좀 더 도덕적이고 또 이 공동체에 대해서 따뜻하고 책임의식이 더 있고 이런 전통적 그 선입견이 있었는데, 뭐 이 부분을 이미 민주당은 구태 기득권 우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인적 구성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돈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집단 이기주의가 공동체 전체 이익보다도 더 중시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하는 얘기들, 민주당 사람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들 각종 있잖아요. 그게 저는 거의 뭐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공부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 흥신소, 그 심부름센터 있잖아요. 조폭들이 하고 있는 그런 흥신소에서 조직폭력배들이 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자기 편에 대한 그 보호, 그다음에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상대에 대한 보복과 린치, 뭐 그다음에 끝까지 그 사생활까지 파내어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3당의 출현은 이미 민심과 시대 정신이 됐다. 그게 현재의 여론조사 수치에서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제3 세력은 반드시 출현한다. 제가 단언하건대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언하건대 제3 세력은 출현하고, 그 제3 세력의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미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바라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간에 헛발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반사 이익을 못 누리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참 이게 특이하다, 아주 이례적이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미 저는 이 수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두 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로 생존을 이어가면서 1당과 2당을 나눠 가지는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그 국민들의 선진 눈높이와 사회 시스템에 맞지 않는, 유독 모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유독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우리 공동체 얼굴로 행세해왔던 이 기존 정당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 신당 추진 세력들이 국민들의 그 눈높이를 담아내기 위해서 정당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국민들 앞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실망하고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과 인적 구성과 그 다음에 정책을 내보일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